네, 안녕하세요. 적자입니다. 반포레미안 트리니원 54,000명이 청약을 했다. 반포레미안 트리니원 같은 경우에는 가격이 얼마냐? 16억에서 25억입니다. 이번에 규제가 떨어져서 2억밖에 대출 안 돼요. 그런데 몇 명이 했다? 54,000명. 25억짜리 아파트를 54,000명이 했다라는 거죠. 현금 부자들이 엄청 많다라는 거죠. 다 현금 넣어야 되잖아요. 왜 했느냐라고 하면은 25억 놓고 25억 먹는데요. 50억 될 거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일단 넣고 보자 라고 해서 넣었던 사람, 솔직히 말해서 일반적인 사람들은 넣지도 못하잖아요. 그런데 54,000명이 넣었습니다. 이걸 보면 무슨 생각 드시나요? 그리고 과연 이 얘기를 들었을 때 정말 5천만 원도 없는 20대들, 30대들, 40대가 될 수도 있죠. 열심히 살았지만은 가진 게 없는 지금 우리 시대의 사람들은 이런 걸 보면 어떤 생각이 들어요? 나는 죽어도 안 되겠구나. 난 이번 생에는 끝났구나 생각해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이 부의 사다리가 이렇게 있잖아요. 부의 사다리. 내가 이제 여기 밑에 있으면 올라갈 거야. 이렇게. 올라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이제 이렇게 이제 꿈이 있잖아요. 꿈과 희망이 있죠. 근데 지금 이제 완전히 이렇게 끊긴 기분이에요. 이렇게. 올라갈 수가 없습니다. 올라갈 수가 없어요. 우리 흔히 그런 얘기 하죠. 부의 사다리가 끊겼다라고 하잖아요. 제가 그게 완벽하게 느껴집니다. 진짜 끊긴 것 같다. 갈 수가 없을 것 같다. 제가 대체 부동산 투자할 때만 하더라도 이 정도는 아니었거든요, 솔직히. 열심히 일하고 돈 벌면은 아파트는 살 수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못 사죠. 못 삽니다. 아니, 제가 정확히 얘기 드릴게요. 지금의 우리의 삶에서 살아가면서 평범한 직장인은 서울 아파트를 사지 못합니다. 당신의 연봉이 얼마만큼 높은지 모르겠지만 상위 1%, 2%가 아니다 라고 하면은 현실적으로는 서울 아파트 사기 힘듭니다. 그게 현실이죠. 그렇다면은 내가 이거를 평생 동안 못 살 것이냐 생각해봐야 될 문제죠, 이제는. 자, 그러면 과연 이 못 사는 거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또 이건 좀 다른 문제입니다. 저의 오늘의 주제는 보면은 그런 거예요. 부의 사다리가 끊겼지만은 그 사다리가 끊긴 거를 어떻게 해서 올라타서 가는 사람들, 이 사람들을 위해서 이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여기가 끊어지면은 어떻게 되죠? 일로 타고 가야죠, 일로. 이렇게. 이거라도 타고 올라가야 되잖아요, 그쵸? 네. 타고 올라가야 되잖아요. 근데 어떻게 보면 알아요? 여기서 이거를 타고 올라가는 게 빠를 수 있지만 이거를 타고 올라가는 방법도 있습니다. 저는 이걸 오늘 얘기 드리려고 해요. 보면은. 왜냐면 저는 그랬거든요. 제가 20대 때 운동을 하고 그만두고 아무것도 없었을 때 저는 어떻게 보면은 부의 사다리가 뭐예요? 이것만 보고 올라갔거든요. 저는 처음부터 저는 여기였습니다. 여기. 아무도 가르쳐준 사람 없고 아무도 끌어주는 사람 없고 백도 없고 돈도 없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저는 악착같이 이 길을 타고 올라갔다는 거죠. 그러면서 제가 원하는 목표를 이룰 수 있었어요, 저는. 먼저 우리가 정말 그 부의 사다리, 돈을 벌고 내가 원하는 걸로 가기 위해서는 일단은 먼저 가장 필요한 것은 내려놓으십시오. 한 발 한 발을 간다 생각하세요. 많은 분들이 이렇게 25억 넣어서 25억 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야, 25억 있어야 되네? 그러다 보니까 포기를 하는 거예요. 포기합니다. 25억이 없는데, 야, 내 손에 지금 2천만 원 넘는데 25억이 어디 있어? 이러면서 포기하거든요. 아니에요.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라고 하면은 모든 것은 한 번에 될 수 없다. 무엇을 하든 간에 내가 이 네모난 상자에 색칠을 칠한다 하더라도 이렇게 칠합니다. 이렇게 칠해요. 이렇게. 무슨 말이죠? 처음부터 조금 칠하는 거예요. 한 번에 이렇게 큰 거 가지고 이렇게 칠하는 거죠. 조각 내서 이렇게 색칠합니다.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하다 보면 어떻게 되죠? 하다 보면은 점점 채워지는 거죠, 이렇게. 이 원리를 생각하셔야 됩니다. 세상에 뭐 어떤 일이든 간에 한 번에 빵 하고 나타나는 거 없습니다. 첫 번째로는 세분화로 나눠서 생각해야 된다. 그래야지만이 이걸 채워갈 수 있어요, 이렇게. 한 번에 되는 거 없다. 기억하시고요. 그렇다면은 우리가 이제 부의 사다리, 내가 원하는 부동산, 내가 원하는 경제적 자유를 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냐라고 하면은, 자, 두 번째로는 내가 그동안 가지고 있었던 이 사고방식을 바꿔야 돼요. 사고방식. 이걸 바꿔야 돼요. 여기 있었던 나의 사고들 있죠, 이런 사고들. 이걸 바꿔야 됩니다. 파마하는 게 아니고요. 이 사고 방식을 바꿔야 돼요. 첫 번째로 뭘로 바꿔야 될까요? 저는 정말로 주변에 부자가 많거든요. 부자가 되는 사람과 부자가 되지 않는 사람들에 대한 큰 다른 점은 하나 있습니다. 돈이 많은 사람 많아요. 내가 지금과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지금의 일상 속에서 절대로 벗어날 수 없습니다. 자, 그럼 어떻게 하면 되느냐? 라면은 우리 부자가 되신 분들이 하나같이 하는 말 있죠. 근검절약해라. 이거 맞아요? 틀려요? 맞습니다. 맞아요. 자, 그런데 내가 사치를 부리지 마라 라는 것이지 내가 사업에 돈을 쓰지 마라 이건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셨어요? 옷에 명품을 입고 슈퍼카를 타고 막 이런 것들을 하지 마라 이런 것이지 투자를 할 때에 대한 비용에 대한 지출은 생각합니다. 다른 거예요. 사업가라 그러면 돈을 벌기 위해서는 돈을 써야지 돈이 들어옵니다. 내 주머니가 꽉 닫혀있다 그러면 돈은 들어오지 않아요. 왜냐면 내 주머니가 좀 열려있어야지만 돈이 들어올 구멍이 있는 거잖아요. 어떻게 하면은 더 벌 수 있을까? 이거 생각하셔야 됩니다. 내가 지금 이 일상 속에서 어떻게 하면 더 벌지? 내가 예를 들어서
회사를 가는데 우리 거리가 보니까 택시 안 타고 버스 안 타고 하면은 아침에 좀 일찍 일어나서 1시간 정도 일찍 일어나면 걸어갈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럼 걸어가면은 건강 좋아지고 운동되고 좋잖아. 저는 좀 다르게 생각을 하거든요. 무슨 말이냐면 그 1시간을 버스 비용이 아끼지 말고 저는 이 1시간 동안 내가 걸어서 그냥 가는 게 아니고 내가 버스를 타고 가. 뭐 1,500원, 2,000원이겠죠. 한 2,000원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2,000원 주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 최소한 뭐 45분, 50분 정도는 세이브할 수 있어요. 그럼 우리 그 50분 동안 다른 걸 통해서 어떻게 더 벌까? 이걸 고민하는 거예요. 운동은 헬스장 가서 하는 거고, 근데 그것도 아니고 그냥 내가 버스비만 아낄 거야 라고 해서 1시간 동안 걸어간다? 이건 맞지 않다라는 거죠. 그 버스 갈 동안을 아낍니다. 한 40분 정도의 시간이 생길 겁니다. 그럼 전 그 시간에 이걸 아낄까를 고민한 게 아니고 어떻게 하면 더 벌까를 고민한다는 거죠. 내가 이 1시간 동안의 이 시간을 10일이면 10시간이고 100일이면 100시간이에요. 그 시간 동안 내가 뭘 배운다라고 하면은 지금에 있는 내 삶보다 훨씬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가난한 사람은 어떻게 하냐면은 내가 그냥 갔던 건데 뭐 내 몸인데 내 인건비인데 어때? 아니에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솔직히 말해서 요즘 같은 경우에는 돈 벌 수 있는 거 되게 많아요. 첫 번째 예를 들어서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 시간에 AI 배웁니다. AI 배워요. AI 배워가지고 블로그 글만 쓰잖아요. 한 달에 200만 원씩은 세이브할 수 있습니다. 세이브할 수 있어요. 내가 1시간씩 매일매일 100일만 하잖아요. 왜냐면 내가 100일 동안 꾸준하게 AI를 통해서 블로그를 쓴다 라고 하면은 정말로 다양하게 쓸 수 있습니다. AI로 블로그를 10분에 하나씩 발행할 수 있어요. 그러면 40분이면 4개 발행합니다. 하루에. 예약제 딱 걸어놓잖아요. 그럼 100일은 몇 개죠? 400개 포스팅 가능해요. 그 400개 포스팅 어떻게 한다? 협찬이 들어오겠죠. 돈을 줄 수도 있고 아니 체험을 할 수 있고 이 비용이 100일이 지난다 라고 하면은 저는 한 달에 100만 원, 200만 원은 내가 들어오지 않더라도 내 비용에서 나갈 수 있었던 비용에서 충분히 세이브 가능합니다. 가능해요. 그럼 그게 어떻게 되는 거죠? 그게 돈이 모이는 거죠. 내가 뭘 더 아낄까? 이 생각보다는 어떻게 하면 더 벌까? 이 부분을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뭐냐? 라고 하면은 모든 것은 혼자 할 수 없어요. 요거 바꿔야 돼요. 모든 것은 혼자 할 수 없다. 인정하십시오. 여러분들은 천재가 아닙니다. 천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내가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가난한 사람과 부자가 되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은 부자는 내가 못하는 것을 과감하게 포기합니다. 그리고 전문가를 고용을 합니다. 왜냐하면 전문가를 고용하면은 내가 전문가한테 100만 원 줬지만 전문가들은 나한테 300만 원을 벌어다 주거든요. 근데 가난한 사람 어떻게 하냐면은 내가 배워서 해야지. 내가 해야지. 내 인건비지. 생각하시거든요. 아니에요. 가장 돈을 벌기 위해서 중요한 거는 시스템을 만드는 겁니다. 근데 그 시스템을 만들기 위해서는 이게 먼저 내 머릿속에 고착되어야 됩니다. 혼자 할 수 없다. 모든 것을 혼자 할 수 없다. 이게 내 머릿속에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만이 내가 못하는 거야? 그러면 이 시간 세이브하고 어떻게 하면 더 벌까 고민해야지. 이게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입니다. 가장 중요한 거. 마지막은요. 어떤 생각을 받아야 되냐? 빌려도 된다. 빌려도 괜찮아. 이게 무슨 말일까요? 빌려도 괜찮아. 이게 무슨 말일까요? 우리 어렸을 때 그런 말 많이 합니다. 아껴야 된다. 저축해야 된다. 빚지면 큰일 난다. 정말 많이 듣고 살았을 거예요, 보면은. 아직도 제 친구들은 인감증명서를 쓸 일이 없는 친구들이 많이 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인감증명서는 내가 어떠한 보증을 쓰지 않는다 라고 하면은 쓸 일이 없거든요. 그쵸? 근데 생각하셔야 됩니다. 내가 지금의 삶처럼 살 거다 라고 하면은 없어도 됩니다. 왜냐면 지금도 없이도 잘 살았으니까. 근데 어렸을 때부터 우리는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저축해라. 빌리지 마라. 절대 빚지는 거 아니다. 옛날 부모님이 그랬습니다. 왜냐면 우리 아버지 어머니 때 IMF 때는 이자율이 20%였거든요. 당연히 빚지면 큰일 나죠. 그때는 예금 저축 얼마 줬죠? 뭐 8%, 9%, 10% 줬잖아요. 그러니까 저축해도 괜찮죠. 돈 빌릴 일이 없죠. 왜냐면 8% 주니까. 위험 리스크가 없으니까. 근데 지금은 어때요? 지금은 아니죠. 지금은 금리가 많이 떨어졌습니다. 20, 30년 전에 있는 그 시대와 지금은 완전 다르다는 거예요. 완전 다르다. 그래서 저는 빌리는 것도 괜찮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빚을 이렇게 막 장려하고 그런 사람 아니에요. 아닌데 내가 만약에 지금에 있는 삶과 좀 다르게 살고 싶다라고 하면은 뭔가 변해야 되잖아요. 빌려도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가난한 사람들의 생각이에요. 왜 그럴까요? 이거 안 한 사람들은 전부 어떤 사람이냐라고 하면은 집이 없는 사람입니다. 대부분은. 왜 그러냐라고 하면은 다른 거 아니죠. 부동산 규제가 딱 터졌다. 그럼 뭐부터 막죠? 1번 뭐부터 막아요? 대출 막습니다. 대출 막아요. 맞아요? 그쵸? 대출부터 막아요. 왜냐면 그거를 줘야지 되거든요. 레버리지를 이용해서 돈을 버는 게 핵심이거든요. 그러면 다른 사람들은 대출을 통해서 뭘 하고 있다? 돈을 벌고 있다는 거죠. 그쵸? 근데 우리는 어떻게 살고 있죠? 아끼고. 어떻게 하면 내 인건비 아낄까? 내가 어떻게 하면 혼자 다 할까? 돈도 빌리면 안 돼. 이렇게 생각하다 보니까 못 버는 거죠. 못 버는 거예요. 이게 현실이거든요, 보면은. 근데 저는 생각합니다. 빌려도 괜찮습니다. 괜찮아요. 빚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신용카드. 이 신용카드로 빌리는 건 안 돼요. 왜냐면 내가 돈을 벌 수 있는 것을 쌓아주는 게 아니니까. 하지만 나의 자산을 올려주는, 자산에 대한 가격을 상승시켜주는 레버리지다 라고 하면은, 예를 들어 부동산이다 라고 하면은 이거는 빌려도 괜찮습니다. 괜찮아요. 이거는 나에게 돈을 벌어주는 것이니까. 이거는 나의 자산을 계속적으로 불려주는 거죠. 이렇게 계속 이렇게 굴러가는 거예요. 공이 이렇게.
그렇기 때문에 빌려도 괜찮아. 빌려도 괜찮아. 크게 반감을 가질 필요 없다고 생각합니다. 강남 부자들이 처음부터 부자였을까요? 저 같은 사람이 돈을 처음에 벌었을 때에는 그냥 벌었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돈을 버는 과정은 거의 비슷합니다. 부동산을 통해서 돈을 버는 과정들은 비슷합니다. 처음에 2억 원 아파트를 샀습니다. 아파트 값이 2억입니다. 제일 처음에는 2억을 안고 살았던 거예요. 그냥 깔고 살았어요. 2억 원을 모두 현금으로 다 넣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2억 원은 가만히 있었던 거죠. 그런데 A라는 사람이 이렇게 살았는데 B라는 사람 어떻게 했냐라고 하면은 B라는 사람은 여기서 2억이야? 그럼 나 아파트 하나 더 살래. 그래서 이게 2억이었던 내 돈을 뺐어요. 얼마? 이렇게 몇 개. 여기에 거주를 하고 50% 대출을 받습니다. 50% 대출 받아요. 그러면 1억 플러스 대출 이렇게 했죠. 자, 그 다음에 그 1억 가지고 어떻게 했냐면은 이 아파트에 넣었습니다. 아파트에 1억 넣고 플러스 1억 전세. 어떤 사람은 이렇게 하나 해가지고 2억 주고 나 빚 싫어 이렇게 해가지고 살았던 거예요. 2년 뒤에 어떻게 됐을까요? 2년 뒤에 이 아파트가 얼마 됐죠? 2억 5천 됐죠. 그럼 이 사람은 5천만 원 벌었습니다. 이 사람은요? 이거 5천 그쵸? 그래서 어떻게 했죠? 1억 벌었죠. 시장은 똑같았는데 어떻게 됐죠? 이 사람은 이 사람보다 2배 뛰게 합니다. 그럼 이 사람 어떻게 했을까요? 2억 5천이야? 이거 잘됐다. 5천만 원 벌면 됐지라고 사는 거고, 이 사람 어떻게 했죠? 네, 그렇죠. 플러스 한 채 더 사죠. 왜? 1억 벌었으니까. 1억 플러스 전세. 그 다음에 어떻게 했을까요? 이 사람 5천만 원 벌 때 이 사람 얼마 벌죠? 1억 5천 버는 거죠. 그렇죠. 이렇게 돈을 벌었어요. 이런 레버리지를 이용했다는 거죠. 이런 식으로 돈을 벌었다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늘려갔다는 거죠. 하나 사고 또 하나 사고, 그 다음에 또 하나 사고, 전세가 오르고 또 하나 사고, 전세가 오르고 또 하나 사고, 세차가 오르고 또 하나 사고, 이런 식으로 계속 매일 했다는 거죠. 그럼 나 왜 못했어? 너무 늦었어?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너무 늦지 않았어요. 저는 개인적 생각이지만 지금도 늦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서울에 있는 부동산이 너무 올라서 못할 것 같아요? 아니요. 부동산은 많이 있습니다. 소유를 할 수 있는 거, 종잣돈을 가지고 할 수 있는 거 굉장히 많은데 지금도 이런 시스템을 꾸릴 수 있어요, 우리는. 근데 이 돈을 벌기 위해서는 앞서 얘기했던 4가지를 꼭 지키셔야 됩니다. 첫 번째로는 한 번에 25억 놓고 25억 뛰기 안 됩니다. 안 돼요. 어떤 거 치든 간에 한 번에 되는 거 없습니다. 두 번째로 뭐라 그랬죠? 어떻게 하면 아낄까? 이게 아니고 어떻게 하면 더 벌까에 대해서 생각하십시오. 세 번째는 뭐라 그랬죠? 내가 모든 것의 전문가 될 수 없다. 그리고 네 번째 어떻게 했죠? 좀 빌려도 된다. 빌려도 돼. 분명히 큰 레버리지 이용하는 것, 이것도 굉장히 큰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반포 레이면을 갖지 못한다 하더라도 5년, 10년 뒤에는 분명히 가질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가 이번에 11월 29일 날 오랜만에 오프라인에서 미니 특강하게 되었습니다. 부동산에 대한, 투자에 대한 게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께서는 고정 댓글란 보시면은 신청 페이지 있으니까요. 신청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이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